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간 야당의 비협조로 아직도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포함한 개혁 입법을 완수하는 것은 이번 회기 내에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가시화를 위해 투트랙 전략을 씁니다.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을 압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시한 여러 협상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낙연 새 당대표의 전략에 맞춰서 입법 독주 프레임을 피하면서 원칙 있는 협치 기조를 지키려는 걸까요? 잠시 후 여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 인터뷰에서는 국회 가방이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 연결해서 카카오 뉴스 편집과 관련해 호출 논란 도마에 오른 윤영찬 의원의 사퇴 요구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추후에 이사단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제가 지정대로 했고, 청탁이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 자꾸 가면은 이거를 문제가 될 수 있어. 선발 방법을 바꾼 거예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와 관련한 논란이 큽니다. 휴가 미복귀를 둘러싼 부정청탁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반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법률위 부위원장 3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 배달 대행 업체의 지난달 주문량은 1,347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라이더분들 부족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시간들은 점점점 더 많아지고 고객님들의 컴플레인은 더 빗발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가 바꾼 풍경은 언택트로 요약될 수 있겠죠. 배달앱 이용량은 폭증했고 관련해서 플라스틱 포장 용기의 처리도 문제라고 합니다. 오늘은 황교익, 강영주 두 분과 함께 4부 안 아픈 대한민국 준비되어 있는데요. 배달 문화와 배달 음식에 관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공수처법은 법상 지난 7월 15일에 시작됐으니까 2달 가까이 현재까지 지났습니다만 아직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 자체를 바꾸는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개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상임위원장 제1을 사양하고 법사위에 남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겁니까? 법사위가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잔뼈가 굵은 곳이고, 예. 지금 공수처를 포함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여러, 난제들이 산적한 곳이라, 후배들과 함께,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공석이 된 위원장, 보건복지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이. 네. 혹시 야당에 줄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전혀 그렇게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당에 지금 김민석 의원이나 또 이완욱 의원이나 등등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민주당은 11대 7 이야기했고 위원장 자리를. 네네. 국민의힘 쪽에서 법사위원장 아니면 필요 없다 다 가져라 이렇게 됐는데. 네네. 재차 지금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낙연 네네. 신임 당대표 들어오고 나서.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은 그건 절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죠? 당연하죠.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은 지금 21대 국회 원구성을 처음부터 완전히 다 뒤집고 다시 시작하자 하는 그런 주장과 다름없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원구성 이후에 진행되어 여러 가지 절차나 내용들이 다 파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뭐가 중요한 것은 법사위에 저렇게 목을 매는 이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달라거나 아니면 사법개혁, 사법감시특위인가 하는 걸 만들다거나 또는 법사위를 두 개 쪼개서 사법위와 법제위를 나누자라는 그러한 조영 원내대표의 주장 자체가
지금 체계작구 심사권의 남용이 문제가 돼서 법사위가 그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예. 그것을 오히려 강화하고 지금 법사위에 매일같이 싸움터가 되는 것을 전 국회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 남용 말씀하셨으니까 네. 법사위가 상원 노릇하는 거, 그 법적으로 이렇게 아예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체계작구 심사권을 예. 폐지하는 것이 저희 당 당론으로 아하.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발의가 돼서 그게 통과되면 체계작구 심사권이 없어지고 대신 각 상임위가 자체적으로 예. 체계작구 심사를 하는데 전문성은 자문기구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이게 뭐 법률권 다 합치면 180석이 넘으니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했습니다만 협치라는 지금 아주 전가의 보도처럼 지금 예. 나와 있는데 그 원칙 있는 협치가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의원님 전화연결한 것은 결국 공수처법 문제 때문에 드렸는데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동현께서 7월 15일 날 공수처법이 정말 발효가 됐는데 지금 2달째 아무 예. 이동도 없잖아요. 예. 국격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예.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는 거고요. 헌법 소원 제기한 거 결과를 보자고 하는 둥, 또 심지어 이따가도 질문지 있습니다만 특별감찰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공수처 할 생각이 없다고 저희들은 보여지고 그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않는다라는 그런 법원이 있듯이 적어도 국회의장께서 10일의 기간을 정해서 추천위원을 공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라 라는 통보를 해서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들로서는 그것의 대체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고육지책으로 지금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는데 언제 나올지는 전혀 알 수 없으니까 네.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고 그럼 법 개정을 하겠다. 어떻게 법을 바꾸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7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죠. 예. 그중에 이제 여야 각 둘씩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과 이렇게 둘씩인데 국민의힘 당이 그런 협조 의무 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에 가름해서 국회의장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통과된 직후에 국회의장께서 10일의 기간을 정해서 추천하세요라고 하고 그 10일 동안에 추천하지 않으면 지금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추천위원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학교수 회장, 한국 법학교수 회장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두 분으로 야당 몫을 대체하는 겁니다. 이 김용민 의원도 비슷한 법을 발의한 것 같은데요. 김용민 의원께서는 국회가 여야를 다 없애고요. 국회가 추천하는 4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후속 절차를 어떻게 4인을 뽑을 거냐라는 후속 절차가 남겨져 있죠. 그 법안도 괜찮은 법안인데요. 제 법안은 훨씬 더 단순 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수처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같이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문제는 야당이 계속 주장했던 거니까 만일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면 그러니까 추천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그러면 특별감찰관 임명을 생각해 보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내신 이 안하고는 다른 이야기인데 그럼 의원님이 내신 안은 민주당 당론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나요? 당론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냥 냈겠습니까?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우리 법사위원들 아닌 일반 다른 상임위원들 한 20여 분 바로 동의받아서 냈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도 결국은 협상 전략상에 이러저러한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제 법안에 저는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의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액션이 나왔습니까 현재까지? 전혀 안 나와 있고 아시다시피 특별감찰관을 먼저 진행을 하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사촌인의 친족, 배우자 그리고 청와대의 수석비서관급 이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공수처법에 의하면 대통령과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은 다 들어가고 그다음
수석 비서관은 물론이고 3급 이상 청와대 행정관들도 다 포함되거든요. 예. 그리고 일반부처도 3급 이상이고 판검사, 국회의원도 다 포함되는데 결국은 특별감찰관보다 훨씬 큰 그걸 다 포용하는 공수처 제도가 도입되면 특별감찰관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 그럼 결국 이 주장을 먼저 하시는 이유는 결국 특별감찰관을 저희들이 추천해서 임명하게 되면 공수처는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정작 공수처에서 중요한 것은 판검사와 국회의원들이 수사 대상인데 그거를 빼려고 하는 생각 아니신가? 그건 동의하기 어렵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임라인상 보면요. 네네네. 지금 뭐 정기국회입니다만은 뭐 끝나면 또 국감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올해가 가버리는데 내년으로 가면 또 대선 전국이고 그러면 공수처 이야기는 쑥 들어갈 것이고 그럼 올해 안에 어떻게든 공수처를 뭐 해야 된다. 네. 그럼 특히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야당과 협상이 안 되면은 의원님 안이나 김영민 안을 올리겠다 그리고 통과시키겠다 이런 법안이신 거죠. 내년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결단을 해서 낸 겁니다. 왜 9월이냐? 왜 어제였느냐? 지금 9월 이제 중순으로 들어가는 길목인데요. 10월에 아시다시피 이제 국감 기간으로 들어가고 예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9월 중에는 저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 원내 지도부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대화는 못 나눠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법사위원들의 대다수의 생각들은 공수처야말로 국민적 공감이 있는 것이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통과시킨 법인데 이번 9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결단을 내고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의원님 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그 야당이 당연히 반발할 건 불보듯 뻔한 거고요. 또 보수 언론에서도 뭐 협치를 안 한다, 일방통행이다, 뭐 심지어는 뭐 신독재다, 뭐 이렇게 또 할 거 아닙니까? 그 상당히 그 부담될 텐데요, 여권으로서는. 맨날 나오는 소리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동현 의원이 뭐 일부러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원칙 있는 협치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경우도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은 있는 겁니다. 그중에 공수처가 어떤 공수처입니까? 저희들 그걸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상 그 촛불혁명과 함께 집권의 정당성이고 명분이고요. 저희 민주당의 DNA인데 그것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작년에 그렇게 어렵게 통과를 시킨 거잖아요. 그것을 물러선다면 그런 협치는 그건 뭘까요? 저는 뭐 마치 연정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공수처가 어쨌든 검찰 개혁의 일환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검찰의 힘을 막강한 검찰 힘을 뺀다는 건데, 근데 조국 전 장관 뺀다는 게 아니고 조금 뺀다는 것보다는 잘 견제와 균형을 하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조국 전 장관 사태도 그렇고 이번에 추미애 장관 건도 그렇고 검찰 개혁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힘을 빼려고 하는 그런 기득권들의 주장이 아니냐. 이게 민주당 지지자의 생각 같은데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혹시? 공수처라는 게 반드시 이 집권층에 유리하다. 그거 아닙니다. 저희들 공수처의 대상이 우리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공무원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말 그대로 검찰이 시소에 따라서 때때로 다 고무줄처럼 뭐 엿가락처럼 수사 기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 검찰 내부의 비리도 한 원인이 됐거든요. 그런 대의와 명분을 가지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도 견제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유로 공수처를 얘기하는 거지 당장 뭐 우리 민주당한테 무슨 이 공수처가 도입이 된다고 해서 뭐 떡이 떨어집니까 뭐 밥이 떨어집니까 그건 아닙니다. 대의 명분이죠. 민주당에서 그 이번 국회에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하는 게 이제 검찰개혁과 또 언론개혁인데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청래 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 300 이하 악의적 보도인 경우죠. 고의보다 법적으로 따지면 고의보다 훨씬 더 가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언론 일각에서 이거 뭐 너무 한 거 아니냐라고 반응하실 필요가 없고 악의적 보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의적 보도는 고의적 나쁜 보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3배의 징벌적 배상을 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쪽 상임위가 아니어서 예, 그거는 조금 더 예.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 그 11억 논란 아시죠? 그거는 본인이 단순 실수라고 밝혔는데 해명이 된다고 보십니까? 시간차를 두고 이런 질문 안 하시고 했는데 시간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 수석 대변인, 선대위 수석 대변인이 맡은 것이 3월 31일입니다. 예. 대기업으로는. 예. 그리고 26일, 27일 양일간 그 전에 재산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예.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아마 사표를 내서 비례대표 공천 신청한 그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빠서 누락을 했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곤란한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네. 인터뷰 여기서 마치죠.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